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이번 주 개인 택시 댓글 중에 이런 게 달렸습니다. 대전 현재 1억 2천만 원 거래됩니다. 12월 16일 이랬습니다. 예. 지금 이게 맞나요? 지금 시세로 보면 맞아요. 예. 대전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져서 제가 매매업소 개인 택시 조합에서 5군데로 전화를 했는데 5군데가 시세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토탈렌 가격이 전주까지만 해도 1억 2,400선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매물 수배를 계속 대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살 줄 알고 1억 2,100짜리가 나왔는데 계약하시겠습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전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몇 군데 업체를 전화하니까 다 1억 2,100을 얘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간 거죠. 대전은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또 내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전이 오르던 시세에 전라도 광주도 많이 올랐고 대전도 많이 올랐고 오를 때 같이 상승세를 탄 거죠. 일단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 오르니까 더 오를지 전에 산다는 개념으로 달라들었는데 지금은 매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는 분보다 파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가 계속 느는 게 아니고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 가격이 높게 형성될 이유가 없던 거죠. 그리고 개인 택시 수입면도 타 도시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예.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또 자율주행차 관련 댓글입니다. 근데 이분도 조금 심각하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뭐냐면요, 개인 택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완전 자율주행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택시 도입으로 개인 택시 넘버값이 하락 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개인 택시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향후 5년, 10년 후 택시 산업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택시, 자율주행 택시도 택시지 로봇가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를 로봇가 나와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로봇가 아니고 기존의 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택시하고 똑같은데 택시 자체 내에다가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전자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 택시예요. 그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는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도 제가 알기로는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개발이 됐는데 이거 개발되는 과정에서 200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정착 단계에서 지금도 개발 단계잖아요. 불나고 하는 거는 다 전기자동차잖아요. 200년 걸려도 완성체를 내놓지를 못하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는데 레벨 3.5단계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3.5단계고 자율주행 택시가 완성 단계가 5단계를 자율주행 택시 완성 단계로 봐요. 5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상용화 돼가지고 5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도 개발도 더 해야 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큰 자동차 굴지 회사가 몇 조씩 개발비를 투자했는데 중간에 중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에서 세대가 지금 시험 주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3단계밖에 안 돼요. 5단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택시 자체 내에서 무인승차해서 움직이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현 상황에서는 3, 40년 뒤의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설령 자율주행 택시가 수년 안에 나와서 주행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사업면허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업면허권을 제조회사에서 몇 조씩 투자해서 그걸 개발했다고 해서 그 제조회사에서 그걸 운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면허권이 없잖아요. 일단은 사업면허권은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분들이나 법인 택시 업자들한테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될 수 있으면 자율주행차 관련 댓글은 안 하거든요. 계속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갑론을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니까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기고한 게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 택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을 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금방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뭐 기술적 발전을 떠나서 왜 자율주행차에 윤리적 딜레마가 있냐면 만약에 차가 가다가 젊은 소년과 할머니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득이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 두 상황에서 그런 윤리적 딜레마가 있고요. 그러면 뭐 개와 사람이 가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차가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틀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합의된 게 없고요. 만약 이 합의된 틀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들한테도 그걸 어떤 그 규정을 갖다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 뭐 보험 처리의 문제,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자꾸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이 자율주행차 나가면 뭐 금방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데 실제로 길에 다니다가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막 급하게 가다가 앞에 사람이 나왔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린 소년이고 여기는 할머니일 때는 그러면 이 둘을 다 못 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갑자기 서서 안에 탄 승객을 다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지금 막 하도 뭐 자율주행차가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예를 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율주행 택시가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콜 시스템을 해서 사시는 분 목적지까지 호출하게 되면 가서 손님을 모시고 하차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면 도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가 몇 대나 되겠냐고요. 네. 차도 못 들어가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해 놓잖아요. 네. 아직도 더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3단계밖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또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 차 금방 못 쓰게 되고 온통 오물 덩어리가 되고 그럴 겁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운행이 되겠어요?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타고 가다가 환자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안에 있는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도 개발 단계가 지나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좁은 눈으로 몇 년 안에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 면허권 주체가 누구에 있는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고. 네. 자동차 제조에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그 개발했다 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택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형식이 되는 거지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자율주행 택시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적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절대로 프로그래머들이 마음대로 그 자율주행차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차가 문제고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왜 자율주행차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도 분위기가 요즘 뭐 곧 나올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다른 방법을 뭐 우리가 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는 몰라도 이분 생에는 자율주행 택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예. 그 후의 얘기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더라도 이분이 기본 개인 택시를 사서 그걸 놔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거잖아요. 네. 본인이 이럴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그 후의 문제까지 너무나 질에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예. 대표님,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이 댓글을 단 것 같은데 만약 이렇다면 다른 직업을 이렇게 선택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개인 택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거의 수도권에 있을 때는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죠. 네. 그 비용 가지고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은 그분은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네. 만약에 그 자본 가지고 창업해가지고 개인 택시보다 더 나은 비전이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것도 정답이죠. 네. 예. 저희들은 뭐 개인 택시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스럽다면 다른 직업 뭐 있잖아요. 회사에 다시 재취업한다든가 이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생각 없이 개인 택시 시장으로 진입을 하진 않는다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전은 올해에도 1만 명 이상 인구 유출되었네요. 바로 옆 동네 세종시에 인구만 10만 명 가까이 내줬는데 택시 영업구역을 통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인구는 인구대로 싹 뽑아가고 대전 동구 밤에 깜깜하고 완전 할렘 되었음 이랬는데 택시 그 영업구역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인근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광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광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바로 구로가 있잖아요. 네. 그 인근 지역은 통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봐요. 보면은 과천, 의왕, 군포, 삼본, 안양 다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네. 예. 대전하고 세종이 가까운가요? 가깝죠. 일단은 세종시는 행정도시잖아요. 행정도시니까 대전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사업권을 하나로 묶어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택시 영업구역을 통합하려 그러면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합의가 돼야죠. 지금 세종시에 지금 택시 대수가 적어서 증차를 하잖아요. 네. 증차할 게 아니고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죠. 구태여 돈벌이도 안 되는데 차 대수만 늘리지 말고 대전시에 있는 개인 택시 대수를 세종시로 넘어가서 이럴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두 도시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번 댓글은요, 대표님. 아파트 오를 때도 인천이 가장 늦게 떨어질 때는 가장 빠르게 개인 택시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2025년 안에 가장 빠르게 인천은 거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희망사항이겠죠. 네. 인천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도시예요. 네. 1년에 4만 명씩 인구 유입이 되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유리한 조건은 인천공항이 있고 서울에 근접하다는 거. 네. 그리고 서울에서 정착 못 오신 분 아파트값이 비싸서 인천으로 많이 내려오시잖아요. 네. 인천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왕래하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택시 가격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없습니다. 네. 예. 올 하반기를 보면 인천 개인 택시 넘버 시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9월 달부터 1억 2,300선에 묶여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 시세를 계속 물고 가고 있다는 것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마 이분은 아마 인천은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 같아요, 그죠?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이 서울보다 비싼 이유는 국제공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은 서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인천이 그 비싼 이유는 국제공항 때문일까요? 공항도 있지만은 매매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서울하고 인천은 오픈된 시스템이에요. 매매 상사가 몇 군데 되지 않고 매매센터에서만 매매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몇 대 갖고 있는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그때그때 바로 결정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음성적이죠. 쉽게 말해서 메다기집에서 주류를 이루고 메다기집, 장안평, 신월동, 개인택시 조합. 근데 개인택시 조합은 지금 실패를 했어요.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그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제가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10월 10일 날 개인택시 조합에서 타 업체에서 1억 1,500에 매매를 할 때 1억 2천만 원에 직거래 해주겠다 해가지고 매입을 한 거를 지금까지 못 팔고 있어요. 이분은 10월 10일 날 판매를 했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고 중도금 3천만 원 받고 그래서 12월 달까지 지났는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못 팔아주니까 이자 형식으로 5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잔금을 받을 수 있냐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확인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팔려야 된다는데 이분은 해약도 못하고 판매되는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안 팔리면 언제까지 그거 끌고 내려갈 거냐고요. 이거 매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개인 택시 넘버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단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단합이에요. 네.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 거죠. 네. 예. 그러고 보면 시장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시장 흐름에 맡겨야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이번 댓글은요. 비상계엄 서울은 손님 많아요. 전국에서 모입니다. 요 며칠 서울 야간 바빠요 그랬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서울은 괜찮은가 봐요.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면 지금 가장 호황기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없어요. 저녁 시간, 늦은 시간으로 가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게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도 나쁘지만은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거죠. 지금 송년회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은 예약들을 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약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소규모로 끝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인구가 없으니까 개인택시도 안 되는 거죠. 예. 참 저도 최근에 송년회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년회도 일찍 해버리잖아요. 일찍 해가지고 점심 타임을 해도 점심 먹고 끝나지 저녁에 이제 모임을 갖고 2차, 3차 하는 그 전례가 사례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예. 지금 뉴스 보면 건설업체 부도가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내년 경기도 안 좋겠죠? 지금 좋은 것은 반도체나 자동차밖에 없지 다른 타 분야에는 경기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나마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 그걸 다 계산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따져보면 손실률이 없고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제2의 직업으로 이러려고 달려드는 거지. 이거 일확천금을 꿈꾸고 와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개인 택시는 정직한 직업이에요. 하루하루 해서 손님을 모셔서 금액을 만드는 거지 목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인천 적정가 7천, 서울 9천, 가격 담합 사라져야 한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인천 적정가 7천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본인 희망상을 말하는 거죠. 남의 재산권을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시장 형성에 따라 흘러가는 거지 이거 단합해서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애가 서울이 지금 단합을 해가지고 실패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본인들 그 인구수 비례에 맞게 시장 형성에 따라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지면은 이 금액대는 인구가 팍 줄어들지 않는 한은 일정 기간은 유지될 거예요. 이분은 서울은 9천이라고 높게 잡아주고 인천은 적정가 7천이라고 낮게 잡았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분은 그냥 진실성이 없이 그냥 댓글 다르신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댓글도 달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멘트로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 담합 사라져야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개인 택시 면허 시세를 담합할 수 있어요? 단합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장 형성에 맡겨야 되는 거지 단합하면은 100% 실패를 봐요. 서울이 극단적인 애잖아요. 1억 1,500 하는 거를 1억 2천으로 단합해서 한꺼번에 끌어올렸다가 지금 폭탄 맞아가지고 1억 500에도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단합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 담합이 불가능한지 대표님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장 형성에 맡겨야지 어떻게 단합을 하냐고요. 쉽게 말해서 매매업자가 모여서 단합을 한다고 봐요. 10명이 모여서 단합을 해갖고 우리 1억 5천 받자. 그리고 1억 5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판매가 안 되는데 단합은 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1억 5천 받는다 하면 최하 1억 5천에 가깝게 돈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가 안 되는 건 그걸 매입을 해서 단합해서 갖고 있는다고 그게 판매가 되냐고요. 안 되지. 이번 댓글은요. 인천 팔고 서울 거 삼 흐흐 그랬는데 서울이 인천보다 좀 수입이 좋은가요? 서울이 일단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력이 나름이에요. 본인이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버는 거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버는 구조예요. 개인 택시는 제일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일한 만큼 소득이 돌아오는 거. 자기가 또 편하면 그쪽 지역 개인 택시 사서 일하는 것도 괜찮죠? 그 지역 지리만 잘 알고 그러면은 본인이 오는 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법인 택시 하시는 분 희망택시라고 저희한테 화물차를 사가신 분이 솔루션을 해줘가지고 연 매출 1억 이상 찍는 분들이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방법의 차이지
인천이나 서울이나 소득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 일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네. 예, 예. 대표님, 실제로 서울에서 하다가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서 하시던 분이 서울로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얼마 전에도 인천 송도에 사시는 분이 서울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다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번거롭다 해가지고 서울 개인 택시를 팔고 인천 개인 택시를 사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해보니까 수익면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거기서 개인 택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